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를 최초로 비판한 사람, 공산주의를 최초로 비판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마적인 것이냐,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것이냐를 제일 먼저 파악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1920년대에 벌써 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비판을 하는데 그 글이 지금 읽어봐도 그냥 그대로 전하면 설득력이 가장 딱 간단합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대로 하면은 우리가 독립국가를 만들 수가 없다. 공산주의는 다 아시다시피 국가를 부정하고 계급을 국가 위에 놓습니다. 세계의 노동자들하고 단결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세계의 노동자들끼리 단결하면 국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한국 노동자가 러시아의 노동자와 단결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충성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소위 공산주의, 국제주의라는 거 이거는 우리한테 맞지 않다. 우리는 지금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공산주의는 기업을 부정한다. 그럼 기업을 부정하면 과학기술은 누가 발전시키느냐. 기업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과학기술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너무나 쉽고 너무나 핵심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악마성을 본 것이죠. 공산주의라는 이런 사탄의 논리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호역자와 같다. 인간은 호역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바로 건국의 주역이 되어서 반공자유민주주의를 기초를 건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소평가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많아요. 이건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룬 것은 눈에 잘 안 보이래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기본이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깐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초,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기르했다. 한미동맹을 만들었다.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계급사회가 없었거든요. 원자력 발전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1957년인가 8년에 원자력청을 만들고 서울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 만들고 유학생 보내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마자 우리나라 사람으로 돌린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은 지어준 사람이 와가지고 돌리고 한참 있다가 넘기는데 우리는 짓자마자 우리가 돌렸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분의 기독교에 대한 확신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비교를 하면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본 사람 친절한 것은 막 살인적으로 친절하죠. 너무 친절해가지고 일본 여행하시면 아직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죠. 저도 제가 겪은 일본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야기하라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본에 갔는데 아담이라는 데 갔는데 맞습니다. 제가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관에 들렸더니 저녁이 돼서 저녁을 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구경하고 다시 여관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관 이름을 안 알아놓고 왔어요. 식량과학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택시를 타고 여기 여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400개 있대. 이거 어떻게 찾느냐? 택시 운전사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면서 역에서 내렸을 테니까 역에서부터 다시 한번 내려가 보자 하면서 골목 가서 내려오면서 바다가 보이더냐 뭐 이렇게 하면 한 시간쯤 헤매니까 딱 찾았습니다. 자기처럼 고마웠어. 돈 더 주려니까 뿌리치고 그냥 가버렸어. 이게 제일 처음 만난. 몇 년 전에 어떤 여행단을 데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삿포로 있는 공항에서 이제 우리를 다 내려주고
나흘 동안 수고한 일본 의정 기사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우리가 입국 수속을 한참 밟고 있는데 이 운전사가 허겁지겁 왔습니다. 와가지고 뭘 하나 찾았다고 누가 이런 걸 남겨놓고 갔는데 이거 주인 누구냐고 그래요. 보니까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지. 그런데 누군데 잊어버린 사람은 별 관심, 아마 안경 2개 가지고 온 거였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이 사람은 한 30분 동안 달렸다가 보니까 거기 한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갖다 주러 또 돌아왔어요. 뭐 이런 일 예를 들면 한 명이 없는데 이런 것은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나온 친들은 아닙니다. 유교적입니다. 그리고 군사문화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특히 지도층일수록 솔선수범합니다. 이번에 일본 총리나 이 사람들의 대처가 별로 쉬웠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은 한국 언론이 막 비판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은 그냥 참고 나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관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대충 맞다. 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대로 하자고 하면 망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과거의 다이뇨, 영주들 이런 사람들 가만보니까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손해는 별로 안 보더라 하는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서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일본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 검사, 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권한이 제일 큰 사람들이 검찰, 법관인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일본 검사, 판사들은 수도승 같이 지냅니다. 그 사람들은 집과 딱 지하실로 주택을. 그러나 권한은 크죠. 권한이 크니까 그만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권한도 크고 돈도 많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몇 가지 중에 명예와 돈과 권력은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명예가 크면은 학자가 성직자 명예 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권력 없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어디서 존경받는 계층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제일 존경을 덜 받는 게 불신이 제일 강한 게 국회의원, 두 번째가 검사, 판사, 세 번째가 언론입니다. 가장 불신을 많이 받는 언론이 법조인, 정치인이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어요.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후진성이 있습니다. 후진성. 그 밑에 있는 평균적인 국민들의 수준은 일본보다 낫는 면이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일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을 딱 비교해서 정직성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우리가 아직 뒤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뒤지고 있는. 그럼 이걸 뭘로 극복을 할 거냐? 그것은 역시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 기독교 정신. 일본은 무사 정신으로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인류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이 과거에 삼국통일할 때는 무슨 화랑도 정신, 선비 정신, 이제는 개신교, 기독교 정신 속에서 우리가 지도력을 뽑아내어야 한다. 그 지도력이 뭐냐 하는 것은 아마 성경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사람, 정신이 맑은 사람, 소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화두를 던진 것이 이번에 일본 대지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